내 맘대로 뽑아보는 황금 쓰레기통 베스트 11. 지난주에 이어서 남은 자리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4-4-2 포메이션으로 골키퍼 포지션과 포백 라인, 그리고 오른쪽 윙어까지 선정을 했는데요. 남은 5자리를 골라보겠습니다. 먼저 중앙 미드필더 2자리에 들어갈 선수는 유벤투스의 사미 케디라와 인테르의 주앙 마리우입니다. 케디라는 알레그리 감독의 페르소나라고 불리울 정도로 감독의 예쁨을 독차지하던 선수이자 펩과 균도간에 대한 세리아의 대답이라고 여겨지던 선수인데요.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유벤투스 팬들에게 수없이 욕 들어먹기에는 생각보다 좋은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나 진짜 그 정도는 아니야. 박스투박스 미드필더들을 때려 넣어서 중원을 풀어가는 알레그리 성향상 중원 싸움과 수비도 나쁘지 않고 전진 드리블로 공격 가담도 능한 캐디라는 안성맞춤이었거든요. 특히 득점력도 좋아서 제법 골도 많이 넣어주던 자원이었습니다. 사실 이 선수의 문제는 대부분 실력이 아니라 부상이었습니다. 이 화려한 부상 이력을 보십시오. 유벤투스 시절 부상만 묶어도 이 정도 나옵니다. 근데 선두먹은 사이어인 마냥 다치고 돌아오면 더 잘했던 캐디라. 그 캐디라의 모습은 이번 시즌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일단 부상을 너무 많이 당했거든요. 리그 10경기밖에 뛰지 못했습니다. 유벤투스에게는 뼈아팠던 것이 수비적 능력은 뛰어나지만 공격력이 부족한 마투이디와 패스와 경기를 풀어가는데 능한 피아니치 가운데서 연결고리가 되어줄 캐디라가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괜찮은 선수라고 쳐도 2021년까지 재계약해준 건 좀 연봉도 대폭 올려줬던데 말이죠. 자, 다음 소문난 호날두 광팬인 제 친구 한 명은 포르투갈이 유로 2016에서 우승을 차지할 때 눈물을 흘렸다고 하던데 인테르 팬인 저는 다른 눈물을 좀 흘릴 뻔했습니다. 포르투갈 우승 멤버인 주앙 마리우가 인테르로 올 것 같다는 보도를 접하고 나서였습니다. 사실 선수가 온다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격이 문제였지. 마침 중국의 거대 그룹 수닝이 갓 인테르를 인수했던 당시라 돈 좀 있었던 인테르인데 아니 그렇다고 돈을 이따구로 씁니까? 주앙 마리우를 무려 4,500만 유로에 사와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미친 금액이냐면 리그 최고의 미드필더 나인골란이 2,400만 유로란 말입니다. 이런 선수 가격이요. 이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뿐만 아니라 윙어 자리에서도 뛸 수 있을 정도로 다재다능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갔다고 하던데요. 아니 진짜 돌았습니까? 이미 오른쪽 윙어 자리에 칸드레바에다가 가비골까지 사놓은 마당인데 오른쪽 윙 뛸 수 있다고 비싼 값을 왜 덜컥 내냐고요. 돈이 그렇게 썩어 넘치면 차라리 기부를 하든지 이게 무슨 돈지랄이야 진짜. 특히 이 녀석 최대의 단점은 바로 슈팅력인데요. 찬스 때마다 나오는 소녀 슛은 보는 사람의 맥이 탁 풀리게 만듭니다. 어쨌든 인테르에서 먹튀게임을 걷다가 웨스트햄으로 임대까지 떠났던 주앙 마리우. 역시나 완전 이적에 실패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놈한테 가장 충격을 받았던 패스미스 보시면서 주앙 마리우는 그만 다루겠습니다. 다음 왼쪽 윙어 자리 영광의 주인공은 인테르의 케이타 발데 선수입니다. 사실 이 자리의 선수를 꼽는데 고민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후보가 참 많았거든요. 예상은 했지만 직접 보니까 너무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이타 발데를 꼽은 이유는 약간의 팬심은 있겠지만 기대치가 꽤 높은 선수였다는 점입니다. 최근 몇 년간 인테르 공격에서는 사실 크로스밖에 없었습니다. 공격할 때 아무것도 못하고 크로스만 올리는데 이 자료를 보시면 유일하게 인테르는 한 시즌 1000번이 넘는 크로스를 올렸고 성공률은 밀란 다음으로 낮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기존 인테르의 공격 자원 때문인데요. 소위 말하는 반대발 윙어 없이 페리시치와 칸드레바 조합을 주구장창 쓰니 할 수 있는 게 크로스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이타 발데 영입은 인테르 입장에서는 참 반가웠습니다. 공격 전 포지션이 다 가능한 선수이고 기존 페리시치나 칸드레바와 달리 스스로 골을 만들 줄 아는 골 감각도 있는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라치오에서의 마지막 시즌에서는 리그 16골을 기록하기도 하는 등 리그 적응에도 문제가 전혀 없는 자원이기도 했습니다. 인테르에 와서 첫 골은 조금 늦긴 했지만 13라운드 프로시노네전, 14라운드 AS 로마전 연속골을 넣으면서 순조롭게 적응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1월 어느 날 이놈이 근육 쪽 부상을 당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큰 부상은 아니기 때문에 금방 회복돼서 돌아올 거라는 다행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금방 돌아온다는 놈이 안 돌아옵니다. 다 나았다는 연락이 안 옵니다. 이카르디도 퇴업 중이라서 너무 절실한데 말입니다. 예, 알고 봤더니 부상 회복한 이후에 또 부상이랍니다. 결국 보시는 것처럼 1월 16일에 부상당해서 결국 늦음하기 3월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장기 부상이었으니 경기력 회복하고 하느라 거의 5월까지 제대로 뛰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팀이 문제야, 선수가 문제야, 의사가 문제야, 언론이 문제야? 넷 중 하나는 불량인 거지. 그래도 챔스 진출에 밑거름이 됐던 리그 마지막 경기 이 골은 고마웠습니다. 모나코 돌아가서도 잘 살아라. 우린 이제 헤어지지만 난 이제 같은 반 하구의 입장에 서서 널 항상 응원할 거야. 파이팅. 자, 이제 마지막 자리. 공격수 두 자리의 주인공은 라치오의 임모빌레와 인테르의 이카르디로 선정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시즌 공동 득점왕을 차지했던 두 선수가 황금 쓰레기통이 됐네요. 우선 임모빌레 이야기 먼저. 라치오는 지난 시즌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집고 리그에서 엄청난 선전을 거뒀는데 사실 챔피언스리그 진출 실패가 억울하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4위 인테르와 승점이 동률이었는데 승자승 원칙에 따라 탈락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 주역은 누가 뭐라 해도 임모빌레였습니다. 라치오는 지난 시즌 유벤투스까지 제치고 리그 전체 팀 득점 1위를 기록했는데요. 득점왕을 차지했던 임모빌레가 사실상 캐리를 했다 해도 무방합니다. 특히 단순히 찬스만 잘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감각적인 골들도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찬스에서 골을 집어넣는 능력은 이카르디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데 찬스를 만들어서 넣는 능력은 임모빌레가 몇 수는 위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로 임모빌레가 영향력이 있는 선수였냐면 챔스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해놓고 임모빌레가 부상을 당하자 시즌 막판에 라치오가 단 한 경기도 이기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임모빌레가 좀 이상했습니다. 쉬운 찬스를 마구 날려먹으면서 지난 시즌과 확연히 다른 폼을 보여줬습니다. 임모빌레가 부진하니 팀도 같이 하락. 충격적인 것은 한참 순위 다툼이 치열했던 후반기 임모빌레가 기록한 골은 겨우 5골이었다는 것입니다. 더욱 안습이었던 것은 그 5골 중 PK가 2개라는 거. 진짜 심각하긴 했습니다. 임모빌레. 결국 라치오는 리그 8위로 이번 시즌 아예 죽을 썼습니다. 다른 선수들의 부진도 있었지만 임모빌레의 부진이 너무 뼈아팠던 시즌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카르디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 한숨부터 납니다. 얘는 그냥 텍스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1. 이카르디 와이프 완다가 방송에서 페리시치 뒷담화를 깠습니다. 2. 페리시치가 와이프 입단속을 요구하자 놀랍게도 거절합니다. 3. 팀원들도 사과를 요구하며 등을 돌렸고 인테르는 주장 완장을 박탈했습니다. 4. 그러자 경기 출전을 거부하고 부상을 당했다며 훈련도 불참합니다. 5. 결국 부상당했다고 구라를 치면서 2달 동안 경기 출전과 팀 훈련 모두 나오지 않고 테라피 치료만 받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6. 아직도 팀원들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개샹 마이웨이를 시전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팀원들한테 사과 한 번 하면 되는 일인데 그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미친놈 같으니. 그냥 얘기해 이 새끼야. 뭘 물어봐 이 씨발놈아.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미 캐디라. 장기 부상으로 팀의 플랜이 엉망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앙 마리우. 비싼 돈 받고 와서 한 번도 잘하는 꼴이 없는 녀석입니다. 왼쪽 윙어 케이타 발데. 높은 기대를 받고 왔지만 부상으로 너무 활약이 적었습니다. 공격수 한 자리 임모빌레. 지난 시즌과 비교해 확연히 떨어진 폼과 결정력으로 라치오 침몰의 역적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자리는 이카르디입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는 쓰레기 중의 쓰레기입니다. 그리고 이 11명의 선수 중에 황금 쓰레기통 영예의 대상은 바로 이카르디입니다. 너무 당연한가요? 이제야 마음속에 오직 인테르만 있다고 이빨도 털고 하던데. 왜 나는 뭔가 와닿지를 않냐? 잠깐만요. 제가 처음으로 여름 휴가를 일주일 정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머리도 식힐 겸 여행 좀 다녀올까 합니다. 다음 업로드는 2주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태풍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